오늘 공유FC 아카데미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좀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교육이 왜 중요한가? 프랜차이즈는 교육 사업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교육하는가? 영업 활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요건 좀 제가 알볼로 와서 좀 교육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좀 아이를 키우는 엄마 같은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교육을 하면서. 그래서 좀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점주님들, 직원들을 교육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순서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장사 한번 해볼까? 장사나 한번 해볼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면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생각만으로 그냥 그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정말 장사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나면 뭐 해야 되죠? 돈? 그러니까 알아볼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어떤 메뉴를 팔아야 되는지, 그럼 가게 이름은 뭘로 해야 되는지, 가게 어디다 얻어야 되는지 상권 분석해야 되죠.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기물도 구입해야 되죠. 식재료도 사와야 되죠. 그럼 이 식재료는 어떻게 납품받을 건지,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영업신고도 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막막할 거예요. 막상 장사하려고 딱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좀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이미 검증된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렇게 장사 경험 없는 분들이 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장사 경험이나 이런 쪽 경력이 없으신 분들도 영업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최소한의 기간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교육했던 점주님 중에 교육받으러 오시기 바로 직전 주까지 회사 다니시다가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정말 회사 그만두시고 토일 딱 이틀 쉬시고 이제 교육받으러 오신 거죠. 정말 정장 차림에 이렇게 서류 가방 메고 오셔서 정말 누가 봐도 회사원인 그런 분이 교육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들으시는데 정말 너무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외식업 쪽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이셨어요. 아르바이트도 이런 쪽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냥 이런 교육 받으시는데도 포스 찍는 거, 서류 작성하는 법, 마케팅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오픈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제가 그 매장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되게 재미있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쉬지도 못하셨대요.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데 너무 재밌다고, 장사가 천직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좀 이렇게 저한테 교육을 좀 잘 해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되게 비싼 소고기 사주셨어요. 안 먹는다고 막 이랬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막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 하면서 되게 고맙다고 표현하시는데 좀 그럴 때 좀 보람되고 좀 뿌듯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안 좋은데요. 이런 분들이 꼭 이제 오픈빨 떨어지고 좀 매출 떨어지면서 직원들한테 막 상처받으시고 아르바이트한테 막 치이고 이러면은 되게 후회하세요. 괜히 했다, 후회된다, 월급 받는 게 최고지,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저 열정과 저 마음이 오래 가셔야 될 텐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영업 활동해야 되죠. 피자 알바라고 하면은 피자 만들어야 되죠. 배달 가야 되죠. 고객 응대해야 되죠. 혹시라도 컴플레인 거는 고객이 있으면 그거 처리하고 또 응대해야 되죠. 그리고 매장 요즘에는 홍보 활동도 하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물론 본사에서도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매장 홍보 활동도 하셔야 되고, 재고 조사하고 발주 넣어야 되고, 직원 뽑고 교육시키고, 그만두면 또 뽑고 또 교육시키고, 무한 반복이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비위 맞춰야 되고,
사장으로서의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실제로 장사하면 되게 많이 벅차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가맹점으로서 좀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본사에서 좀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좀 지쳐 쓰러지시지 않도록 좀 동기부여 해드리는 게 그것 또한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다 수행하시다가 좀 이렇게 좀 나가 떨어진다고 표현, 좀 이렇게 좀 접고 그만두시지 않도록 영업 활동을 좀 지속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최소한의 기간으로 영업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좀 사장으로서의 그런 다양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동기부여 좀 해드리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할까요? 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왜 중요할까요? 궁금하시죠? 네. 프랜차이즈는 바로 교육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이 없다면 어떨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호응 잘해주세요, 앞에서. 네. 솔직히 뭐 상상해 본 적은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목동에 되게 유명한 피자 달인 고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나 이거 똑같은 피자 인천 가서 팔고 싶어요. 팔 수 있게 해주세요. 돈 주고 간판 걸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인천 가서 이제 파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서 피자를 파는데 과연 이 고수가 만드는 피자, 달인이 만드는 피자랑 똑같은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피자는 만들어서 어떻게든 팔겠죠. 근데 정말 완전 다른 형태의 피자를 팔고 있을 거고, 심지어 볶음밥을 팔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네. 그러면 여기서 피자 맛있다고 먹었던 고객이 인천에서 딱 보고 반가워서 간판 보고 뭐 피자 알블로라고 하면 피자 알블로네? 하고 갔는데 여기서 먹어봤던 피자가 아닌 거죠, 전혀. 네. 그럼 당연히 실망하고 안 가겠죠. 여기만 안 가면 다행인데 여기도 안 갈 거예요. 아예 신뢰를 잃는 거죠, 이 브랜드는. 이렇게 좀 프랜차이즈에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봤는데 요거를 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프랜차이즈 어원이, 그때 뭐 방 차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연사분도 말씀하셨는데, 자유를 주다라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고요. 권리, 권한을 주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일정 기간 동안 모 기업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개인 기업에게 자신들의 제품, 서비스, 상호, 노하우 및 기타 기업 운영 방식을 계약에 의해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권을 허가해주는 유통 형태. 네, 감사합니다. 말이 좀 긴데요. 네. 잠깐 표로 설명을 드리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식 기반형 유통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론적인 건데요. 본사가 그냥 가맹점한테 방금 앞에서 봤던 뭐 영업 노하우나 지식, 메뉴 같은 거를 그냥 가서 팔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전수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수하고 알려주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교육 사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본사가 가맹점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주고 전수하고 가맹점은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습득해서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의 비즈니스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그 가맹점 전체의 이미지를 통일화시키고 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프랜차이즈 전체 비즈니스가 활성화돼서 본사랑 가맹점 둘 다 공동 이익을 창출하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교육 사업이고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논문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가맹본부에 만족을 느끼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연구를 했는데 1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맹본부의 명성이었고요. 2위가 가맹본부의 광고 활동, 그리고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요 광고 활동 못지않게 2위에 있다는 걸 보면 되게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거 참고하시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무엇을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영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려요. 이거를 조금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면, 뭐 직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매장에서 영업 활동 하실 때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제품 만들고, 서비스하고, 위생, QSC, 기본적으로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시스템, 뭐 포스 찍는 방법이라든지 마감하는 법, 정산하는 법 이런 거 알려드리고 발주 프로그램이 있다면 발주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발주하시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도 하는데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전단지를 많이 뿌리니까 뭐 예를 들면 전단지 뿌리는 법, 잘 회수되게 하는 법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타 가맹점에서 어떻게 홍보 활동하고 있는지 좀 우수 사례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신규 점주님 교육 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무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매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해서 직원들 사인도 받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교육하고 나 안전교육 받았다 이렇게 사인 받아야 되죠.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 이런 거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서류적인 부분도 알려드리고요. 매장에서 직원 뽑게 되면 뭐 근로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 임금 계산하는 방법, 뭐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산정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다 알려드려요. 그리고 세무, 매출 산정하는 방법, 혹시라도 뭐 매출 누락시키거나 이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외식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서비스 쪽으로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고객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비스 마인드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컴플레인 사례들 모아서 좀 사례별로 이럴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조직 마인드 교육이랑 특강이라고 써놓은 부분은 신규점보다는 좀 저희가 보수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하고 나서 좀 된 매장들, 운영하고 계신 매장들에 좀 동기부여 해드릴 수 있는 교육들이에요. 그래서 좀 매장에서도 작은 매장이지만 직원들 간에 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뭐 리더십이라든지 셀프 리더십, 그리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특강은 좀 전사교육 때 하는데 외부 강사들 초청해서 좀 점주님들이나 직원분들 동기부여 해드릴 수 있는 것들 하고, 아무래도 좀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감정노동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감정노동 하는 방법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점주님들만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 직급별로 직영점, 가맹점 포함해서 직원분들 좀 직급별로 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들을 뭐 다 무조건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신규점이냐, 기존점이냐, 아니면 뭐 점주님이냐, 직원이냐, 집체, 전사적으로 모여서 하는 집체 교육이냐, 아니면 현장에 가서 1대1로 하는 교육이냐에 따라서 좀 앞에 보신 그런 과목들을 좀 다양한 형태랑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해서 좀 이렇게 대상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이론적이고 전반적으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나 다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좀 이렇게 뒷부분은 이제부터는 좀 알볼로에 와서 제가 좀 교육하면서 느꼈던 좀 알볼로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알벌로 와서 느낀 게 점주님들을 되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그런 마음으로 많이 대하는 거를 되게 직접 배웠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주님이 좀 아이 같긴 해요. 좀 뭐 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규 점주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점점 키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단계에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신규 가맹점,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 가맹 상담부터 오픈하고 나서 사후 관리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요 스텝 7, 요 부분에서 이제 저희 교육 담당자들이 점주님들 교육 스케줄이나 이제 뭐 전체적인 일정 관리, 교육도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점 교육이 4주예요. 4주라고 하면 보통 되게 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4주보다 더 길게 하는 곳 있으실까요? 혹시 프랜차이즈 업체에 계신 분들? 네, 없으신가요? 4주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가맹 상담 받을 때 예비 점주님들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신대요. 4주가 너무 길다. 좀 줄여줄 수 없냐. 근데 사실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가맹 계약 따내려고 줄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뭐 가맹 좀 계약할 때 교육 과정을 좀 줄여달라고 하시거나 일수로 줄여달라고 하시고 점주님이 아니고 그냥 다른 분 대신 교육 보내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계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4주 과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이 교육을 좀 성실한 태도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모시고 있습니다. 요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점주 프로필 회의라는 걸 합니다. 이제 계약한 다음에요. 개설 담당자랑 그 매장의 담당이 될 슈퍼바이저 그리고 저희 교육팀이 모여서 그 점주님에 대한 말 그대로 프로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님하고 보통 점장님 두 분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성향이 어떤지, 뭐 이전에 장사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에 있다 오신 분들인지 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유하고요.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두 분 관계가 뭐 친구인지, 뭐 부부인지, 사촌인지 뭐 이런 것도 그냥 공유해요. 그리고 오픈할 매장의 상권이 뭐 어떤 지역에 있는지, 상권의 특징, 매장은 몇 평인지, 그리고 네네 그렇게 좀 그런 걸 얘기합니다. 상권에 대해서 그리고 세대수, 맞아요. 저희가 좀 배달업이다 보니까 요 매장에 좀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미팅을 해요. 근데 이런 거 혹시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이걸 하니까 사실 되게 좋은 게 점주님의 성향에 따라서 물론 큰 틀은 있지만 교육의 전반적인 스케줄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큰 틀은 있지만 경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 일정이나 그런 걸 좀 조율을 해요. 이런 점주님은 제품 교육을 더 좀 일수를 늘리면 어떨지, 이런 점주님은 좀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이면 굳이 우리 직영점에서 이렇게 오래까지 하실 필요 없겠다. 그러면 얘를 좀 줄이고 딴 거를 더 넣어보자.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점주님 성향 같은 거를 미리 사전에 들으니까 좀 세심한 배려, 교육자 입장에서 좀 세심한 배려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점주님하고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뭐 쉬는 시간이나 밥 먹을 때 사적인 대화도 하거든요. 그럴 때 뭐 점주님 매장 있는데 거기 뭐가 맛있어요? 그 동네 맛집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두 분이 친구라고 들었는데 언제 친구예요?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점주 프로필 회의 안 하시고 있는 곳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로 표현하자면
이런 태아인 거죠. 예,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뭐 방 꾸미는 것도 달라지고 준비해야 되는 물품도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그 좀 들어오시기 전에 점주님에 대한 성향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